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 낮 기온은 홍천이 37도, 대구 36도, 서울과 광주도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YTN 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열리는 등 윗선에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내성도 생기기 쉽고 치료가 어려운데 최근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즘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 원리를 찾아내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을 향해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홍천은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대구 36도, 서울과 광주도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11개 지역에 현지 시각 12일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로마와 피렌체, 볼차노, 볼로냐, 앙코나, 페루자 등 11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등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진 불볕더위 때문에 일부 지역은 지표면 온도가 50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시칠리아와 라치오, 투스카니, 캄파니아 등 중남부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지 시각 13일에는 적색경보 발령 지역이 6개로 줄어드는 등 불볕더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지난 2011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최근 IBS 연구실에 CCTV가 설치돼 직원을 감시하고 또 여성 연구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윗선에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 가슴 만져봐. 네 가슴 만져도 돼?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발언의 주인공은 IBS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외국인 연구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며 대학원 연수학생 A양에게 만져볼 곳을 강요한 뒤 A양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A양이 결제를 요청하자 이번엔 갑자기 움직이지 마 노예야 라고 소리치며 서류를 등에 대고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웠죠. 그때는 이제 약간 제 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닿는 것 자체가 약간 기분도 나빴고 좀 수치스럽고 저 진짜 돈 모르고 슬레이브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를 약간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고. IBS는 성희롱이 발생하면 성희롱 구충 상담원에게 신고한 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양의 주장입니다. 그 외국인이 저한테 키스를 했니? 하고 물어보고 아니면 손을 잡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성희롱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무고죄가 뭔지 아냐고. 지도교수격인 외국인 그룹 리더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A양을 몰아붙였습니다. Bad behavior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sexual harassment.
It's not. 그러나 IBS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됐고 가해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구단이 본 조사에 앞서 내부조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성희롱 사건에 관한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고발을 봉쇄하는 것이 되죠.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단은 연구단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마 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IBS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들이 물품 반품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원 A씨 등 2명과 납품업체 5곳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A씨는 중앙창고 관리 업무를 맡으며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산 기록을 조작해 검사 용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품 대금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으며 A씨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것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꼽히는 류머티즘 관절염.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머티즘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 원리를 밝혀내면서 치료에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치료를 위해 6년 동안 주사를 맞았지만 내성이 생겨 여전히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화분만 조금 만지고 그런 거 심심해서 해도 그래도 아픈 거 그거 다 한다니까. 너무나 힘들어. 류머티즘 관절염은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내성도 생기기 쉬워 치료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몸속 단백질인 태반 성장인자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백질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을 내뿜는 병든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주변 혈관들도 빨리 자라면서 증상이 악화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쥐에게 태반 성장인자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림프구를 주입했더니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관절염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태반 성장인자를 못 만드는 쥐는 관절염 발생률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태반 성장인자는 혈관 생성과 림프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것들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물질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연구팀은 태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면 부작용은 없애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발성 경화증이나 루푸스와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걸음걸이를 분석해 무릎 관절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운동기구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걷는 동안 발판에 가해지는 힘과 발목 움직임을 측정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실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관절염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에게 효율적인 걸음걸이를 안내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뇌전증의 진단 정확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뇌조직을 분석해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유전자 8개를 확인하고 이들 유전자를 최대 100%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조직 내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치성 뇌전증의 진단 정확도는 현재 10%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는 만큼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금속 대신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스텐트가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 임상 시험에 성공한 이 기술은 환자 맞춤형 생산뿐 아니라 체내에서 자연 분해돼 재수술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동맥의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협심증 등의 질병을 막기 위해 시술되는 스텐트는 그물망 구조의 지지체로 혈관 내 막힌 곳에서 혈관벽을 확대해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발트 크롬 합금 등 금속 소재를 사용하지만 체내에서 부식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고 혈액이 뭉쳐 협착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금속 소재 대신 체내에서 스스로 녹는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서서히 분해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생체에 적합한 고분자를 이용해 그물 모양의 스텐트 구조를 만들고 혈액 응고를 막는 헤파린을 코팅해 체내에서 녹는 시기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이번 성과는 전남대학병원 정명호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 스텐트의 전 임상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구조를 단시간 내에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 이 스텐트는 표면에 원하는 약물을 처리해 혈관세포 부착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이 코팅된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의 효능을 동물 실험 단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기능성을 갖춘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 상용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를 겸해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역 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를 원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병역 판정 검사 때 스펀지형 도구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방식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채취한 DNA 시료가 발굴된 전사자 유해와 일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많은 병역 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더위가 아니더라도 불면증 때문에 평소 자고 싶어도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신과적 장애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에서는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